가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짤특강 아주 간단하고 짧게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승진 문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낌새가 있는 게 언제부터냐면 우리 경직법이랑 경찰법에 우리 직무 범위에 2의 2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직무 범위에. 그만큼 범죄 피해자한테 어떻게 하자?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도 뭡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지금 두고 있죠. 어쨌든 물론 성범죄자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호관찰하고, 자 어쨌든 범죄 피해자 보호법 중요합니다. 자, 별 내용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해드리는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1조 목적. 당연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제가 색깔로 다 해놨죠. 컬러로 프린트 하신 분들은 색깔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연강을 막 하고 와가지고 목이 맛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생명, 신체에 피해를 끼친 사람에서 생명, 신체 동그라미 하시고 재산 X라고 적어놓으세요. 여기는 재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의입니다. 범죄 피해자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범죄 피해자고요. 그리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당연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배우자도 뭐다?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 그럼 어때요?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다쳤다. 범죄를 당해가지고, 강도를 당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내 배우자가 잘못되면 나도 피해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그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까지 다 뭐다? 범죄 피해자로 봅니다. 됐죠? 범죄 피해자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만 해당한다. OX, X. 직계, 친족. 됐나요? 형제, 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직계란 말은 내 위아래로 말합니다. 됐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2번.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건 됐고요. 그리고 3번.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이란 뭐 이런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네, 됐고요. 4번.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됐죠? 자, 웬만한 범죄를 우리가 다 피해자라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국가가 거덜나겠죠. 기본적으로 보호해 준다면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 당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망을 했다. 그럼 사망했으니까 당한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보호를 못 해주지만 그 유족들, 아까 범죄 피해자에는 배우자, 직계, 친족,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유족에 대한 어떤 돈을 주겠죠. 그리고 장해, 평생 내가 팔 하나 없이 살아야 돼. 뭐 이런 장해. 됐죠? 그리고 중상해, 그냥 상해 아닙니다. 중상해입니다. 됐죠? 오케이. 요 정도가 돼야 된다. 요 정도가 돼야 우리가 구조 대상, 구조란 말은 도와줄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장해란 뭐 쪽에서 범죄 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도 뭐다? 남은 신체의 장애. 그러니까 장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쳐진다, 계속 간다? 치료 후에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장해입니다. 자, 그리고 중상해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적어놨겠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어떻다?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당하는 사람도 뭐다? 범죄 피해자로 봅니다. 오케이. 이런 사람도 우리가 도와줍니다. 억울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주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들이죠. 의인들. 자, 됐고 5조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된다. 자, 이거 누가 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이거 만약에
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오케이, 됐고. 8번 8조입니다. 형사절차 참여 보장. 자, 범죄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있고 아까 배우자, 직계, 친조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집행 및 보호 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자, 이거예요. 그 가해자가 재판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새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 궁금하겠죠. 이거 알려달라 요청하면 어떻게 된다? 제공할 수 있다. 여기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왠지 요청을 하면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왜냐? 이거는 좀 재량으로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득이한 상황이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여튼 피해자한테 꼭 알리기 힘들거나 또는 가해자의 어떤 또 뭐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봐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문을 할 수 있다. 왜?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알려준다.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답니다. 됐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또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나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나도 피해자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피해자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요. 꼭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가 재판까지 끝났는데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꼭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좀 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요. 구조입니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사생활의 평온, 즉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이거죠. 가해자가 다시 뭐 보복을 하러 올 수도 있고 무서우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이거는 해줄 수 있어요. 해줘야 되겠습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당연하죠. 보복당할 필요가 있다라면 보복당할 염려가 있다라면 당연히 보호조치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자, 누가 한다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경찰 지금 안 나와요. 결론은 여기에 경찰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12조 1항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경찰청장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 15조에 따른 범죄 피해자의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 피해자를 자 우리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얼마나 장애가 있는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됐습니까? 어쨌든 심사를 하는데 이런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세워야 된다? 5년마다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내기 좋죠. 5년이냐 뭐 3년이냐 고치기 편하니까 그래서 5년. 누가 이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세운다?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오케이. 그리고 15조 1항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둔다. 이거 어디 소속으로 둔다? 법무부 장관 소속입니다. 오늘이긴 오늘인데 아까 동형모의고사 15에서도 했었는데 국가유공자심사위원회 그것도 법무부 장관 소속이었고 예, 제가 위원회 할 때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포함하여 여기는 20명 이내의 위원이다. 20명 이내 됐죠?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단순 암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소속의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20명 이내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16조 구조금을 지급 요건. 자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구조금 좀 이렇게 가지고 살아라. 자 국가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즉 구조 피해자죠.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금을 지급한다.
됐습니까? 자, 어느 한에 해야 된다? 1호. 구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해자한테 원래는 배상을 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그 새끼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됐나요? 근데 그 녀석한테 돈을 다 받았다, 못 받았다?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못 받은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지원해 주겠다? 우리 국가가 구조금을 줘가지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비록 국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오케이. 자, 언제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그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2호. 자기 또는 타인은 형사사건 또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 이건 뭐예요? 도와주다가 뭔가 이렇게 해주다가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뭐다?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됐죠?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해요. 17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자, 구조금은 일단 현찰로 주는데요. 뭘로 주는 게 제일 좋다?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금. 그래서 일시금. 분할로 지급한다면 OX, X, 일시금. 그리고 2번. 유족 구조금은 당연히 유족한테 주는 거고요. 됐죠? 유족 구조금한테 준다. 유족 구조금을 준다는 건 어때요? 당사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장해 구조금 그리고 중상해 구조금은 해당 구조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됐고요. 뭐 거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뭐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민사상 관련된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상속받는 유족들 중에 순서가 있겠죠? 순서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반반 준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자, 18조입니다. 18조 보시면 유족의 순위 나와 있는데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 됐죠? 자, 사실혼 관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조 피해자 사망 당시 구조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빠가 죽은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일단 엄마하고 그 아빠의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자녀들 있죠? 예, 자녀들이 뭐다? 이제 1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엄마하고 아빠, 나하고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면 똑같으니까 반반 주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 또는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 자매. 그러니까 결론 1순위가 뭡니까? 배우자하고 자녀. 2순위가 누구예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 됐죠? 뭐 그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 넘어가시면 태아, 이것도 중요하죠. 태아는 그 당시에 내가 예를 들어 아빠가 죽었어. 죽을 당시에 뭐 강도를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럼 태아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미 출생한 걸로 봅니다. 살아있는 걸로. 그러면 어때요? 엄마하고 태아는 자녀니까 똑같이 반반 받는 거예요. 오케이. 엄마가 다 쓰면 안 되죠. 반 남겨둬야 됩니다. 애 태어날 때 대비해서. 자, 그래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상황에 보시면 굵은 글씨 보세요. 부모의 경우에는 자, 일단 1순위가 아까 뭐라고요? 배우자, 자녀. 2순위가 부모 또는 손자, 손녀라 그랬는데 됐나요? 부모, 손자, 손녀 또는 형제, 자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한다. 친부모가 후순위래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할 거 아닙니다. 양부모라는 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양부모하고 실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부모한테 의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또는 내 부모가 뭐다? 나한테 의존하고 사는데 이 양부모가 나랑 그러니까 친부모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양자로 들어갔으면 양부모하고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건 양부모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컸어도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은 양부모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양자로 들어간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내가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친부모다, 양부모다? 양부모예요. 그러려고 내가 양자 된 거잖아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양자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키울 때 돈이 더 들어가서 알겠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거죠.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자로 들어간다는 건 그 양부모를 내가 친부모 이상으로 모시겠다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거기 19조 봅니다. 19조에. 자, 1항 다 됐습니다, 여러분. 1항
범죄 피해 행위 당시에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자 이건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보시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하고 어떻다? 친족 관계야. 엄청 친한 관계입니다. 이건 어때요? 피해를 보상해줘야 될까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럴까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범행 당시에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구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됐죠? 어떤 관계냐? 거기 부부끼리 싸우다가 뭐 뒤져버렸다. 이거 안 줍니다. 됐죠? 사실혼 관계 포함이에요. 그리고 직계혈족 바로 앞에 엄마 아빠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하여튼 직계혈족끼리 이러면 안 줍니다. 오케이? 이거는 가족끼리 생긴 일이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됐죠? 그리고 사촌인의 친족, 직계는 아니더라도 사촌인의 친족까지는 뭐다? 니네끼리 알아서 합니다. 오케이? 안 줘요.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이것도 안 줍니다. 이거는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거의 가족으로 보는, 가족끼리 생긴 일은 니네끼리 해라. 됐습니까? 누가 피해자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급 안 합니다. 아니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얘는 아니 한다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2항, 범행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방금 봤던 이런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친족, 예를 들어서 아까 사촌인의 친족이라 했죠. 그럼 사촌이 아닌 6촌, 5촌, 7촌, 8촌 친족끼리 벌어졌다. 요때는 전부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급 안 합니다. 일부. 됐습니까? 아까 봤듯 다시 한 번 더. 부부, 직계혈족, 사촌인의 친족, 동거친족, 얘네들은 아예 전부 안 줍니다. 됐나요? 요런 사람한테 내가 피해 당했다면 안 줘요 아예. 근데 이런 사람 아닌 친족한테 당하면 일부를 지급 안 합니다. 됐죠? 오케이. 일부. 자, 그리고 3항, 다음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급을 안 합니다. 해당 범죄를 교사 방조했다. 내가 피해자인데 이거 해라고 시켰어. 이건 도와줄 필요 없죠. 지가 시킨 거니까. 교사 방조했다. 됐죠? 또는 거기 이제 나오죠. 과도한 동그라미 또는 중대한 모욕을 유발시켰다. 자, 단순하게 유발시키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일부 지급 안 하는데 이거는 중대한 거기 때문에 아예 지급을 안 합니다. 오케이? 우리 아까 풀었었어요. 동형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12회, 14회. 그리고 현저하게 부정하기. 현저하게 아주 크게. 이런 애도 아예 안 줍니다. 자, 그리고 범죄 행위를 용인했다. 아까 방조했다, 용인했다, 교사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칼을 찌르고 있는데 거의 뭐 찔러라 말은 안 했지만 찔러라 한 놈은 우리가 안 준다 그랬고, 그리고 찌르는데 가만히 있었어. 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거의 자초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5번에 집단적,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아까 했었죠? 예, 조직에 속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거의 조폭이에요, 조폭. 됐습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벌어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나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을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했어.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는 강도를 당했습니다. 됐나요? 살인 미수를 당했는데 열받아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그 가해자의 뭡니까? 친족을 내가 찔렀다거나 하여튼 중대한 신체적 뭡니까? 침해를 나도 보복을 했어. 이러면 그 피해자는 뭐다? 안 도와줍니다. 아예 안 도와줘요. 됐죠? 그래서 1, 2, 3, 4, 5, 6 요거 꼭 알아두세요. 다시 한 번 더. 교사 방조했다. 또는 뭐 과도한, 중대한, 현저한. 됐나요? 그리고 용인했다. 그리고 조직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 됐죠? 그리고 아주 보복을 했다. 그러면 구조금 안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4항. 자, 일부를 지급 안 한다. 방금 했던 거는 6가지는 전부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경우? 유발을 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유발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책임이 있는데 좀 내가 실수를 했어. 부주의. 하지만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요럴 때는 어떻다? 일부를 지급 안 한다. 됐습니까? 현저하게, 과도하게 이럴 때는 아예 지급 안 하고, 일부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일부 지급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뭐 5항 그리고 6항, 7항은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특히 뭐 6항, 7항은 이거죠. 6항은 이게 지급하는 것이 아까 보니까 얘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전부든 일부든 지급을 해주는 경우인데 해주는 게 오히려 뭐다?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 아, 저거는 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범죄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조금을 주는 경우는 그 가해자한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에서 구조해준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피해당한 사람이 재벌이야. 돈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은 국가가 굳이 구조해줄 필요가 없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조 대상자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다? 줄 필요가 없지요. 법으로 안 준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 통념상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저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안 줘야 되는 사람인데 보니까 아씨 근데 좀 불쌍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가족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보니까 상황이 좀 너무 딱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가족 사이라 해도 거의 가족이 아닌 것 같은 가족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럴 때는 뭐다?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